안녕하세요. 이성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438쪽입니다. 전리방사선과 그 영양 부분입니다.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아주 잘 해둬야지 되는 부분이에요.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용어, 법규상의 이제 용어입니다. 여기는 이제 방사선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제가 이걸 뭐 찾아가지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 입자선 중에서, 전자파나 입자선 중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기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파선, 중양자선, 양자선, 베타선, 그 밖에 중하전 입자선, 중성자선, 감마선, X선, 5만 볼트 이상의 전자선, 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법규상에서 이 방사선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여기서는 빠져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그 출제 기준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런 것들은 그러니까 5만 전자볼트 이상 뭐 이런 전자선 같은 거는 5만 이런 거는 좀 고려해 볼 만하지 않겠나 이렇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성 물질이란 핵연료 물질, 사용 후 핵연료, 방사성 동위원소, 원자 핵분열 생성물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 방사성 관리 구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업무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도 뭐냐면 뭐 이런 데 근무를 해보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다. 이런 걸 제가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에 이제 분류하고 다닙니다. 분류 인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 방사선의 분류 인자는 이온화 성질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 파장, 주파수, 요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3의 법칙, 사지선당에서는 세 가지 같으면 아닌 것, 이렇게 꼭 나온다고 그랬죠. 잘 봐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을 분류를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전리방사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전리방사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리방사선과 비전리방사선, 저렇게 비하는 것은 전리를 안 시킨다 이런 얘기고, 전리라는 것은 이온화를 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이온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를 갖는 방사선과 이온화를 시키지 못하는 그 에너지를 갖지 않는 그러한 방사선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 경계가 되는 것이 12.42V입니다. 전자볼트로. 이것도 이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딱 그러니까 고딕으로 해놨죠. 그렇죠? 저 책에 뭐냐면 고딕으로 해놓은 것은 여러분들이 꼭 그러니까 주지에서 봐야지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른 책은 뭐냐면 뭐 고딕 이런 게 없습니다만은 저는 책을 쓸 때 아예 뭐냐면 판단을 해요. 이거는 이게 중요하다 싶으면 책을 쓰면서 원고상에서 자체가 뭐가 됩니까? 고딕으로 다 형광을 처리하든가 이렇게 해서 편집할 때 꼭 고딕 처리하라고 이렇게 뭐냐면 제가 지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냐면 여기에 고딕으로 해놓은 것은 함부로 보아서 넘길 것이 아니고 유심히 보아서 넘겨야지 된다. 정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을 쓴 사람이 그 의도로 뭐냐면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건 그렇고,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이런 숫자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 번 겹쳐서 나와요. 그죠? 많은 숫자들이 여기서 겹쳐 나오니까 이게 뭐냐면 12.4V구나. 이렇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가 휙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기억에 조금은 이제 잠재되어 있고 오래 남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12.4니까, 그 이웃하고 뭐가 됩니까? 이웃하고 이사를 가면 못 만나죠. 그죠? 서로 뭐냐면 사촌보다도 더 가까운 이웃과 이제 이렇게 같이 함께 어울려서 동네에 살다가, 집 이사를 갔어요. 그 집 이사, 요게 뭐냐면 10.24가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조금 뭐가 되면 가슴을 이렇게 느낌표 하나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원래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나서 느낌표가 몇 개 쌓이느냐, 이게 뭐냐면 계급이에요. 그 느낌표가 쌓였다, 이 말은 가슴으로 공부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머리보다는 오래 남는다, 잠재가 된다. 이게 이제 제가 42년간 꾸준하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저는 뭐 한 42년 뭐 3년 4년
이렇게 공부를 했겠죠.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보다 뭐냐면 더 기억에 오래 남는 공부를 하려면 머리로 넣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물음표를 이렇게 이게 왜 그렇지? 물음표를 뭐가 됩니까? 자기가 공부를 해서 느낌표로 바꾸는 거예요. 물음표를 그러니까 많이 캐션 마크를 못 붙이는 사람은 공부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은 항상 뭐가 됩니까? 탐구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음표에서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그걸 알면 느낌표로 이렇게 이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부를 잘 하는 요령입니다. 이것도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내가 전수를 시켜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공부하실 때 저보다 다 후학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보다 더 훌륭한 그러한 인재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걸 이제 촬영을 하고 공부하는 방법을 찍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전리방사선입니다. 이거를 이제 전리, 이 말은 한문으로 이제 저렇게 표현하고 이제 이온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파괴될 이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체. 예. 인체에 뭐냐면 작용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건강에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거 이거예요. 영향을 어느 만큼 미치느냐 이겁니다. 그래 인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리를 시킨다. 이 말은 입자나 뭐냐면 전자기파가 인체에 뭐냐면 침투를 해가지고 내 세포를 어떻게 됩니까? 변형을 시킨다. 이런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자연적으로 뭐가 돼요? 세포에 뭐냐면 변형을 일으킨다. DNA나 RNA의 유전인자를 변경을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돌연변이 내지는 뭐냐면 암 이런 게 자연적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이제 공부를 한 결과 그런 이제 메커니즘 이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공부할 때는 좀 이제 그런 메커니즘적으로 원리적으로 이제 접근해가지고 의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해하는 수준에서 그렇게 공부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전리가 돼야지만 이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전리나 이온화 돼가지고 이제 뭐냐면 이게 입자가 나오거나 이거는 이제 입자가 있거나 아니면 뭐냐면 전자파 형태로 뭐냐면 이것이 그러니까 인체에 뭐냐면 침투해가지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형태가 돼야지만 이제 생체에 뭐냐면 그 변화를 유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간부터 시작해서 생식 기능,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러니까 여기 우리 이제 그러니까 피부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해요. 전부 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나중에는 여기에 대해서도 좀 나옵니다. 이 교재에 대해서. 자, 입자 형태로 나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파 형태로 나오는 거 있습니다. 입자 형태로 나오는 걸 보십시오. 알파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는 뭐 넘어가고 베타선, 그 다음에 중성자, 요 세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베타선은 뭐가 됩니까? 음전화를 띠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띠고 있다는 것, 요거 체크하셔야 돼요. 특이하게 저게 이제 베타선은 음전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 베타, 중성자. 여기에 뭐냐면 아닌 것 이렇게 썼고요.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X선 있죠. 우리 이제 엑스레이 찍을 때 X선. 이거 하나 여기다가 썼고요. 그러면 입자 형태가 아니죠. 그러면 X선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감마선을 여기다 썼고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3-3의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세 개를 딱 해서 뭐냐면 아닌 거 하나를 끼워놓고 골라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뭐냐면 손바닥 보듯이 여러분들이 얘가 돈 많을 가면 어디로 가지? 이걸 많이 알고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뭐가 됩니까? 거기 길목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전자기파 방사선이라고 합니다. 전자파 형태가 X선. 그 다음에 이제 감마선. 이거는 전자파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것이 뭐냐면 전부 다 전리방사선입니다. 입자 형태가 됐든 전자파 형태가 됐든 이거는 뭐냐면 전리. 인체에 뭐냐면 작용했을 때 뭐가 되면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는데 그런데 뭐냐면 입자가 더 뭐냐면 우리가 사실 이 X선 저거는 투과력이 아주 좋죠. 투과력이 좋으면서 영향이 뭐냐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저 X선 취급하는 데는 보게 되면 이 별도로 이제 방에다가 이렇게 딱 그러니까 촬영하는 사람만 그러니까 들어가게 하고 외부 사람이 접근을 못하게 하죠. 그 정도로 이제 위험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비전리 방사선을 하면
요거 정리하고요. 비전리 방사선을 한번 보게 되면 비전리 방사선은 원자의 이온화를 직접적으로 일으킬 만한 에너지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낮은 거예요. 저기에 비하면 낮다는 거죠. 가시선, 그 다음에 이제 자외선, 적외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외선, 가시선, 적외선. 저거는 뭐가 됩니까? 자외선, 가시선 저것들은 태양으로부터도 옵니다. 자연적으로. 그러면 저기 X선, 뭐 감마선은 안 옵니까? 오죠. 오는데 X선이나 감마선 같은 저런 아주 파장이 짧은 그런 유해한 우주선은 태양으로부터 오기는 오지만 저게 뭐냐면 대기 중에 있는 산소나 아니면 뭐냐면 그 산소 원자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존이나 이런 것들이 차단을 해버리죠. 그래서 뭐냐면 X선이나 감마선 이런 유해한 그러니까 파장들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자외선에서도 파장이 짧은 파장 그런 파장들은 아예 뭐냐면 그 오존층이나 아니면 산소, 질소 이런 것들이 공기층에서 차단을 합니다. 대기층에서. 대기층이 차단하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지표에는 도달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생물권이 이제 보호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대기층입니다. 대기층이 그 역할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라디오를 듣는데 라디오파, 마이크로파, 저주파 저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저게 이제 또 하나 추가하는 게 초음파 같은 거 있죠, 그렇죠? 그 우리가 이제 애기 이제 그 임신했을 때 초음파 같은 거 이렇게 해보죠. 그런 걸로 해가지고 뭐냐면 이제 진찰도 하고 의료용으로도 쓰는 겁니다. 저 마이크로파 저거는 이제 음식할 때도 쓰죠. 저기 뭐냐 가스렌지입니까 뭡니까 전자레인지네. 예, 전자레인지에 이제 음식 데워 먹고 할 때 이제 저런 것들을 이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의 이제 단위입니다. 단위를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SI 단위가 있고 관용 단위 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레이가 있고 레드가 있고 뭐 이랬는데 이걸 공부를 하다 보면 저게 맨날 이게 이거 갖고 저게 저거 갖고 그냥 맨날 헷갈려요. 공부하다 보면 맨날 헷갈립니다. 그 이제 저도 뭐냐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공부를 잘한다는 사람 저도 뭐냐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냐 이거죠. 그게 뭐냐면 뭐 방사선 관련 학과를 뭐냐면 전공하고 그러면 저보다는 낫겠죠. 그건 내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가 선양 저거 시버트를 쓰고요. 관용은 램을 씁니다. 램. 그 이런 것도 이제 1시버트는 뭐냐면 몇 램이냐 이런 것도 이제 가끔씩 물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등가 선양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효과를 고려한 선양 당량이다 이거죠. 그 생물학적 효과를 고려한 것이 등가 선양이다 이거죠. 저 흡수 선양은 여기에 인체에 흡수된 양을 말한다. 꼭 그러니까 그 중요 포인트는 제가 책에 포인트는 아주 고딕으로 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좋게 만들어 놨다는 것 거듭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사능의 강도입니다. 강도 베크렐을 씁니다. SI 단위로. 그 다음에 이제 관용 단위는 큐리를 씁니다. 큐리. 저게 이제 뭐 큐리 박사 처음에 이제 저거 이제 이름을 땄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방사능의 강도, 방사능 물질의 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큐리가 베크렐 이렇게 쓰고요. 조사선량입니다. 조사선량, 조인 양이죠. 그것은 이제 쿨롱을 씁니다. 쿨롱. 그 킬로그램 공기 중에 쿨롱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용 단위로는 렌트겐을 씁니다. 렌트겐을 써가지고 1 렌트겐은 2.5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 쿨롱 퍼 킬로그램 이렇게 이제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네 가지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이게 이제 기억에 남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잘 안 남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이제 특단의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제가 요 필기를 잠깐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쉽게 공부하기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필기를 해드립니다. 여기 이제 서두에 뭔가 이게 좀 에피소드하게 뭔가 이게 좀 제가 뭐냐면 소설을 쓴다고 그랬죠. 소설가는 아닙니다. 여기 앞에 이제 달아요.
이렇게 이제 앞에서 달아요. 방사선이니까. 방사선. 그래서 따뜻한 방 안에서 이렇게 방사선이니까 이거를 안 잊어먹으려고 앞에 이제 하나를 꺼내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런 얘기 했죠. 김치 넣고 뭐냐면 뭐 이거 가진 양념 넣고 끓이면 무슨 뭡니까 그게? 그러면 이제 음식, 김치찌개 이렇게 나오듯이 저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기 앞에 이제 살짝 갖다 붙여 놓는 거예요. 안 잊어먹기 위해서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자, 먼저 뭐냐면 이렇게 하나를 내가 적을 테니까 한번 따라 보세요. 덕먹 박아라고 했어요. 내가 덕먹을 해줄 테니까 대가리 박아. 이런 얘기예요. 덕먹하는데 이거 대가리 안 박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쵸? 덕먹 박아 했죠. 그러니까 덕먹을 아주 싫어하는 애가 있어요. 애기들이 이제 주로 싫어해요. 베이비가 싫어하죠. 덕먹 박아 하면 막 애가 막 싫어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배가 좀 나왔나 봐요. 그 아버지가 이제 덕먹 해주는 애기 보고 이제 대가리 박아. 그 덕먹 박아.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애가 뭐냐면, 왜 그래, 쿨배야. 배 튀어나온 아빠야. 뭐 이런 소리야. 아빠 별명이 이제 쿨배인가 봐요. 쿨배. 배가 튀어나온 쿨배. 예? 왜 그래, 쿨배야. 이렇게 이제 했나 봐요. 자, 이거를 가지고 뭐냐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덕먹 박아 이거를 갖다가 요 밑으로 쓰는 겁니다. 등심을 먹고 바람을 쐬이는 강도야. 이렇게. 자, 이 네 가지를 딱 만들었어요. 이걸 가지고 이 네 가지를 딱 만들어서 한번 보자 이거죠. 이게 뭘 말할까요? 그럼 뭐냐면 여기가 등심 했죠. 그죠? 이게 뭐냐면 등가 선형을 의미합니다. 이건 등가 선형이다. 그래서 뭐냐면 심, 이거는 뭐지? 생물. 영양을 고려한 거예요. 생물학적 영양을 고려한 거다. 우리 이제 앞에 여기 이제 했죠. 뭐 등가 선양 뭐 해가지고 생물학적 효과 뭐 이런 거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먹고 했는데 먹는다, 흡수한다. 막 땡기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흡수를 합니다. 선양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바람을 쐬이는, 바람 쐰다는 거예요. 뭐예요? 바람 쐰다. 바람 쐬러 가자. 그러니까 조사, 그럼 바람 쬐러 가자 이거죠. 조사 선양입니다. 선양을 나타내요. 강도야. 그러니까 이는 강도를 말합니다. 그럼 방사능의 그 강도입니다. 그 왜 야자를 붙였지? 이거죠. 야자를 붙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럼 여기는 왜 이렇게 길게 붙였어요? 바람 쐬는 하면 돼. 이자 붙인 거는 뭐가 돼요?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온양. 이온을 의미하는. 얘는 뭐 강도 야 하는 거는 야는 뭐가 돼요? 야는 양을 말합니다. 물질 양을 말합니다. 양이다, 양. 네, 물질 양. 이게 양을 쓰면 되지, 양.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뭔지를 알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등가선양이고, 이거는 흡수선양이고, 이거는 뭐가 됩니까? 조사선양이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됩니까? 강도다, 이거죠. 강도, 물질 양을 의미한다. 이렇게 했어요. 자, 요거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서, 여기다가 이제 하나를 또 이제 붙일게요. 자, 그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이건 뭐 적당한 게 이제 뭔가를 붙여야 되는데, 예.
그러면 이제 왜 그래? 쿨웨야 그랬지 않습니까? 왜 그래? 그쵸? 그래서 요게 하나씩 해볼까요? 이 좀 공간에 그래가지고 흑판이면 아주 좋은데. 이 강도가 이제 이 강도하고 누구하고 백수하고 이제 강도하고 백수하고 말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등심을 먹고 바람 쐬는, 그러니까 등심 먹고 이빨로 이렇게 수색은 바람 쐬러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걸 보니까 백수가 그걸 본 거죠. 보고는 뭐냐면 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강도를 보고. 백수가 이제 시비를 거니까 강도가 하는 말이, 강도가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가만히 있는데 자기는, 시비를 거니까. 왜 시비를 해? 그런 거. 왜 그래? 요구했다는 거예요. 왜 시비랭? 이렇게. 웬 시비. 그러니까 자꾸 찝찝거리고 시비 거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넌, 백수라며. 오케이. 그러니까 뭐냐면, 백수가 강도한테가 시비 거니까, 웬 시비야? 넌 백수라며, 이 자식아. 뭐,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걸 가지고 이제 아는 거야. 요게 뭐냐면, 요거를 뭐가 됩니까? SV가 되는 거야. 시부트. 여기 시부트. 예? 그러니까 뭐냐면, SI 단위예요. 여기 SI, 앞에 있는 게 SI 단위가 시부트를 쓴다는 거. 그래, 랭 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램을 쓴다는 거, 램. 예? 램. 그래서 이제 시버트하고 램, 이건 그러니까 REM, 이렇게, 램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요거는 시버트, 요거는 램이다, 이거예요. 백수라며, 이거는 뭔 얘기하면, 백수, 이게 뭡니까? 위에다가, 잠깐 내가 필요할 거 위에다가, 이게 작품이 잘 돼야 될 건데. 백 SV는 이거예요. 100 SV는 백수라며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만 이렇게 해도 됩니다. 라메 해도 돼요. 백수라면 해도 돼요. 그래 110V가 뭐가 됩니까? 만, 일십, 백, 천, 만. 램. RM이다, 그죠? 110V가 만 램이다. 그러면 이제 환산하면 110V는 얼마인가 되는 게 알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환산하는 걸 여기 이제 뭐 소수점 들어가고 하니까 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이제 환산하는 게 있을 겁니다. 10V가, 110V가, 100램이 되네요. 100램. 그러니까 백수라며 해도 100램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이 백수가 100이 붙어 있으니까 110V, 이게 수가 10V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아는 게 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했어요.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시비를 거니까, 그래, 가만히 있는 사람 자꾸 이제 와가지고 백수가 시비를 거니까, 그래, 좀. 그러니까 참아도 이제 자꾸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내도, 이렇게. 그 경상도, 그러니까, 강도인가 봐요. 화낼기라. 그 내가 참는데, 니 자꾸 그러면 나도 화낼기라? 뭐 이렇게. 나도 화낼기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여기. 자, 그램은 하는 것은 요 그래. 이게 그레이입니다. 그레이. 그러니까 뭐냐, 흡수 선량의 단위는 SI 단위가 그레이라는 거죠. 예? 그레이. GY로 쓰죠. 이렇게. GY. 그 다음에 이제, 내독 하는 게 뭡니까? 내독.
나도 이런 이게 뭐냐면 이게 레드입니다. 관용단입니다. 레드를 씁니다. 네. 그러니까 레드를 쓰면서 이 레드가 REA 그러니까 RAD 그러니까 D입니다. RAD 레드니까 이 램하고 이게 자꾸 헷갈려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를 끼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100입니다. 100. 그러니까 레드가 이것이 뭐냐면 기라 하는 게 1기가 1CY예요. GY예요. 기라. 100 화낼 기라. 화낼 기라. 1기. 1 그레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요거 이제 정리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지웁니다. 이 공간에 흡수해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화내면서 이제 강도가 하는 소리가 이 백수가 좀 뭐냐면 얘가 좀 날라리처럼 그렇게 노는 애인가 봐요. 백수가. 그래서 이제 이 백수를 보고 뭐냐면 강도 하는 소리가 넌 자식아 그러니까 여기다 앞에 붙여도 돼. 그러니까 갖다 붙여야 돼. 넌 이 자식아 쿨을 한 척하고 요게 아주 뭐냐면 그러니까 맨날 빈둥빈둥 놀면서 쿨한 척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부모 잘 만나가지고 렌트카 끌고 렌트카 끌고 그러면서 뭐냐면 2대8 이게 이제 가르마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붙여도 돼요. 그러니까 넌 자식아 쿨한 척 맨날 그러니까 렌트카 끌고 2대8 가르마 쫙 해서 기름 묻혀갖고 다니면서 그 나한테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왜 시비를 거냐고 그런 이제 시비가 붙은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쿨한 척 하니까 여기에 쿨 하니까 이게 쿨롱이에요. C가 쿨롱입니다. 요거는 조사 선량은 쿨롱을 쓴다는 거예요. 쿨롱. 그리고 뭐냐면 쿨한 척 한다는 거죠. 쿨한 척 하니까 이거는 per 킬로그램 이렇게 1kg당 한 척. 요거는 뭐냐면 1kg당 이런 거예요. 한 척. 그 다음에 이제 그 렌트카. 이거는 렌트겐을 쓰는 거예요. 렌트겐. 그러니까 R을 쓴다는 거예요. 이게 SI 단위고, 요게 관용이다. 이거죠. 그죠? 렌트겐. 그 다음에 이제 2대8 가르마 갈라가지고 맨날 기름 빡빡 뭉쳐가고, 이렇게 폼나게 생긴다. 이게 2대8. 그 2.58입니다. 요거는 2.58. 가르마 2대8. 요거는 2.58. 요걸 숫자를 여는 거예요. 가르마 했잖아요. 가르마 내고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입니다. 10의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4승. 가르마 2.2대8이니까 2.58 가르마 10의 마이너스 4승 갈랐죠. 그렇게 했고 여기에 뭐냐면 쿨롱 퍼 킬로그램 이거는 쿨롱 퍼 킬로그램을 넣는다. 그래서 이거는 이온의 방출량을 의미하는 거다 이거죠. 아시겠죠? 이온의 방출량. 자, 그다음에 이제 강도야. 강도야 했을 때 이제 강도 물리량, 물질량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강도는 100 크게 여기다가 밑에다 쓸게요. 여기에 뭐냐면 우리가 지워버렸네요. 우리가 여울 때 뭐냐면 왜 그래 100 쿨배야 이렇게 하잖아요. 100 크게 100 크게 땡큐 하는 것이 그러니까 굉장히 잘난 척하면서 통 크게 이런 거예요. 100 크게 통 크게
맨날 빈둥빈둥 돼 있으면 팔자그름 걸어가면서 땡큐 하는 거예요. 땡큐 하는 짓이 37 장땡 1등가입니다. 뒤에는 이제 뭐, 이거 이렇게 욕 붙여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강도가 이제 백수한테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이렇게 맨날, 쿨한 척 렌트카 몰고 말이야. 2대8 가름하고 맨날 그러니까 지도 돈도 없는 새끼가, 그렇게 댕기면서 이 지는 통 큰 척, 배 크게 뭐냐면, 땡큐 그러면서 맨날 그렇게 하는 짓이 37 장땡이 1등갑니다. 그러니까 요게 베크렐입니다. 베크렐. BQ를 넣는 거예요. 예, 베크렐 단위를 쓰는 거예요. 땡큐 하는 건 큐리예요. 이게 큐리, CI를 넣는. 요게 뭐가 됩니까? SI 단위입니다. 이 뒤쪽에 있는 것이 관용단위예요. 관용단위입니다.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이걸 했는데도 자꾸 먹으면 이게 제일 진짜 장땡입니다. 최고입니다. 하는 짓이 37 장땡이라고 그랬으니까 3.7에다가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장땡이다. 그러니까 장땡에다가 1등값이다. 그러니까 11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큐리를 쓰는 거니까 큐리 CI per 킬로그램 이 단위로 쓰는 거다. 미안합니다. 초. 방출 속도를 넣으면 이거, 그러니까 1초당 몇 큐리. 이게 이제 강도, 세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거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요거는 뭐가 돼? 요 숫자는 개수입니다. 개수. 3.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성. 개수. 11성이 맞나요? 마이너스 11성이. 큐리 한번 보고, 어디 갔나? 이게 지금 제가 해놓은 게 그렇게 돼 있네요. 그 1R의 값이에요. 이게 1R의 값이 렌트, 조사성량 강도죠, 강도. 이게 뭐냐면 조사성량 강도니까, 1큐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1큐리가 이렇게 되네요. 저도 이거, 그러니까, 이거 좀 급히 만드는 게 돼가지고, 이 CI는 이렇게 이제 개수가 되네, 이게. CI가 아니고. 개, per sec, 이렇게 됩니다. 네. 원자 개수예요. 맞아요. 개수, 원자 개수. 맞네. 여기에 3.7 곱하기 10에, 10승이네요, 10승. 강도가 11승이 아니고, 제가 이게 10승입니다, 10승. 10승계요. 요게.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10승계. 그래,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요. 3.7 곱하기, 10의 10승계. 네. 10승계. 원자 개수입니다. 원자 개수 per sec입니다. 3.7 곱하기 10의 10승이에요. 예, 이게 수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7 장땡 1등값이다. 이게 장땡이니까 이게 10 이렇게 제가 이제 정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필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외워보시면 여기 방사선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덕목해 줄 테니까 박아. 덕목해 줄 테니까 박아. 이거하고 왜 그래 굴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배 조금 나온 사람 연상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강도하고 뭐는 백수하고 싸움판 벌어진 거 이걸 연상하면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어오는 거예요. 그래 이걸 저도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만드는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저도 아주까지 익숙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즐겨서 이걸 여러분들이 깜지 노트를 딱 만들어서 요거를 그대로 뭐냐면 뺏겨가지고 몇 번만 연습해 버리면 저도 뭐냐면 그렇게 하면 이게 뒤가 뭐냐면 다 해보고 뚫어보는 겁니다. 요거를 해보고 이 뒤에 나오는 문제가 다 뚫히나 안 뚫히나를 테스트를 해요. 그래가지고 안개인 게 다 뚫힌다. 그럼 뭐냐면 제가
안개인 성공이다 보고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만들고 뭐냐면 이거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해보니까 뒤에 나오는 연습 문제가 전부 다 뚫혀버리더라. 그리고 머리가 깨끗하게 뭐냐면 싹 된다. 그래서 안개인 걸 옆에다 놓고 제가 계속 문제를 검토를 다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점검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실수만 유발 안 하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숙달된 조개로부터 실수하는 시범을 보여줬죠. 이렇게 뭐냐면 실수를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는 게 이상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면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개하는 게 조금 이제 지금 여기 쓰면서 좀 틀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소중하게 이렇게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왜냐면 공학하면서 이 방사능은 잘 안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뭐냐면 이거 이제 방사능 같은 경우는 책 쓰면서 처음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솔직히 뭐 그런 거 이야기해야죠. 여러분들 앞에 진실을 고백하는 자 마음이 어떻게 되면 편안해질 거다. 척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땡겨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전리방사선의 이제 측정입니다. 요거 이제 시험에 가끔 나와요. 서베이 미터라는 거예요. 저게 측정하는 걸 뭘 쓰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류들 가이거 밀러 개수기, 섬광식 비례 개수관, 전리암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고 있다. 요것도 이제 출제가 이제 가끔 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 사람은 이런 것까지 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 뭐 그러니까 저 같으면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솔직하게 저 이야기 다 하는 겁니다. 저 같으면 안 해요. 그 다음 개인 근로자의 피폭량 측정한 저거는 뭐 할만하죠. 필름 배지, 포켓 도시미터, 그 다음 발광식 선량계, 뭐 저거는 한번 읽어보면 뭐 이런 거 여기에 뭐 붙여갖고 댕기거나 뭐 그런 용도 같아요. 그런 게 있다. 이런 것도 뭐냐면 전부 다 그 병원, 그러니까 원자력 이런 쪽에 연구하는 쪽에 가가지고 사실은 뭐냐면 그 보고서나 이런 걸 전부 다 보고 제가 쓴 게 아니고 이거는 그러니까 인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 전리방사선의 그 특성입니다. 이게 이제 또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이제 단위 관계하고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꼭 그러니까 이 방사선 안에 이걸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뭐냐면 따지고 보면 간단한 겁니다. 이것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원자핵,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83번 이상인 핵 중에서 방출되는 두 개, 이 알파선입니다. 두 개 양자하고요. 요거 체크해야 됩니다. 두 개 양자하고 두 개 중성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알파선 입자의 가장 큰 특징이고 전리작용이 가장 강합니다. 이것도 가장 큰 특징이에요. 알파하게 되면. 그런데 뭐가 되느냐면 이게 종이 한 장으로도 막을 수 있습니다. 투과력이 제일 약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장일단이죠. 그죠? 투과력이 가장 약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파선에서 뭐가 되면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타선입니다. 자, 여기 이제 베타선입니다. 베타선. 어디 갔나? 여기 베타선입니다. 뭐, 여긴 체내 이제 흡입, 섭취로 인한 내부 조사의 피해가 이제 가장 큰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외부 조사에 의한 피해는 좀 드물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자 핵에서 방출되는 요게 이제 요 부분이에요. 이 질량이 작습니다, 이게. 알파 입자에 비해 질량이 작고, 요게 시험이 잘 나오는 거예요. 질량이 크다, 이렇게 나오는데 작다는 거, 요거 기억 잘 하셔야 되고, 음으로 화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 아주 요거 시험 잘 나오는 거예요. 하나 딱 알아두면 요거는 칼같이 그냥, 연필로 콕 찍듯이 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과력이 어떻게 됩니까? 강합니다. 전리작용은 좀 약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가 됩니까? 알루미늄 판 정도가 필요해요. 그러니 이걸 차단하려면, 베타선은요. 그 다음에 이제 감마선입니다. 정리 한번 하고요. 감마선인데, 이거는
원자핵 전환에 따라 방출되는 자연 발생적인 전자파입니다. 그 우리 엑스레이 뭐 내지는 감마 이렇게 동일하게 취급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감마 X선, 이게 X선과 동일한 특성을 갖는 것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전자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투과력이 좋기 때문에 납이나 두꺼운 콘크리트를 뭐냐면 통과해야만 어떻게 줄어듭니다. 납이나 뭐냐 콘크리트를 통과해야지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앞에서 이야기했던 뭐냐면 알루미늄 판은 어떻게 통과해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 뭐냐면 뭐 종이 같은 걸 통과해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 중성자선입니다. 이거는 고속의 뭐냐면 전자입자입니다. 전자입자고 이거는 뭐가 됩니까? 전하를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얘는 뭐가 되면 전하를 갖지 않습니다. 요거 중성자니까 그치? 그래서 뭐냐면 직접적으로 뭐가 되면 전리작용이 없습니다. 직접적인 전리작용이 없어요. 그럼 뭐가 돼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간접적인 전리작용. 간접적인 전리작용이 있다. 직접적인 전리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없는 대신에 간접적으로 전리작용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그럼 적으냐 크냐 그러면 큽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알파선이 크다고 그랬죠. 알파선이 크다고 그랬는데 얘가 20 정도 돼요. 우리가 이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의 이 강도를 그러니까 보게 되면 근데 뭐냐면 중성자 같은 경우는 이거는 5 내지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기관에 따라서 생체 내의 기관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뭐냐면 이거는 5 내지 20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뭐냐 알파선의 버금가는 뭐가 됩니까?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이다 이거. 왜? 간접적이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 직접적인 것은 알파는 직접적인 거고 얘는 어디 간접적이다 이렇게. 그런데 뭐냐면 영향은 어디 비슷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성자선은 어떻게 두가리 가장 강합니다. 이게 또 특징이에요. 예. 그래서 뭐 이북에서 중성자탄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뭐가 되느냐면 이 두가력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콘크리트 우리 아파트 이거 뭐 두가력 그냥 다 투과를 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지하로 가면 어떻게 되면 직진성이 강하니까 지하에 숨어야 됩니다. 그때는. 예. 자, 양자입니다. 양자. 양전기로 하전되어 있고요. 이거는 뭐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리방사선에 이제 투과력의 순서가 나오죠. 정리 한번 합시다. 좀 올리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전리방사선의 이제 투과력의 중성자가 가장 강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X선입니다. X선은 옆에다가 감마를 붙여놨죠. 그거는 뭐냐면 X선이나 감마는 뭐냐면 특성이 어떻게 돼요? 비슷해요. 전자기파. 그 다음 뭐냐면 베타, 알파 이 순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걸 할 때는 저게 그런가 처음에는 저거 하면 되는데 이걸 또 밑에 가면 전리방사선의 작용력의 순서를 한번 봐요. X선이 약하죠. 그 다음 베타가 강하죠. 알파가 뭐냐면 제일 강하다 이런 얘기하네요. 작용력은. 저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치?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알파선은 뭐냐면 전리작용이 강하고 보통이 강하고 투과력이 약하고 보통이 강하고 표로 또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뭐냐면 뭐 여기 전기장, 자기장의 특성은 약간의 힘성이 있고 힘성이 강하고 직진성이 뭐냐면 이거는 강하다. 그러니까 엑스레이 같은 거 뭐 이런 거 찍으면 직진성이 강해야지만 그게 어떻게 있냐. 제대로 투과가 돼가지고 그게 선명하게 나오죠. 그렇죠? 굴곡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뭐냐면 등 쪽으로 가서 이렇게 뭐냐면 이 팔 쪽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나오겠습니까? 그게 안 나오지. 네. 그래, 이건 당연한 거예요. 같은데, 저거를 이제 구분해가지고, 그럼 공부하기가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전리방사선하고 간접 전리방사선, 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여기에 뭐냐면, 요거 뭐 있습니까? 중성자선이 여기 있죠. 왜? 전자가 없으니까. 그러니 얘는 뭐냐면, 직접적이지 않고 어떻게 되면 간접적이다. 이거는 뭐가 양자선입니다.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중양자선이고 이거는 중성자선입니다. 그래 중성자선은 전자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 직접적인 작용이 없다는 거지. 자, 그건 이제 그렇고 여기에 이제 뒤로 이제 한번 넘어가면 이게 순서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중요 표시 별표 3개에 이거 별표 3개에 체크 딱 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머리를 믿습니다, 저는. 자, 전리방사선이 이제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보건상의 영향은 피폭, 뭐 이런 게 있고, 방사선 가중치를 한번 보세요. 알파 입자가 20이죠.
제일 높아요. 거기다가 뭐냐면 중성자가 한번 보십시오. 아까 제가 얘기했죠. 5 내지 20이에요. 직접적이지 않는데 간접적으로 보면 이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투과력이 아주 그러니까 좋죠, 이게. 양자가 5가 되겠고, 감마, X, 베타가 1.0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이거는 20배라는 얘기예요. 가중치가. 그 정도로 뭐냐면 생체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 뭐냐면 생식선에 가중치를 두는데 0.2를 둬요. 그 다음에 골수, 폐, 위, 대장에서 0.12를 둡니다. 쭉쭉쭉 가가지고 뭐냐면 피부나 뼈, 이거는 0.01 정도입니다. 이게 가중치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생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체는 어떻게 되니? 거기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가중치가 크면 민감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식선이 어떻게 됩니까? 방사선에 민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중치가 크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유방, 갑상선 같은 경우가 여기에 뭐냐면 좀 뒤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방 조직이나 뼈 이런 쪽은 어떻게 됩니까? 뒤로 밀린다고 보면 돼요. 후순위로 이제 쭉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육 같은 거는 이거는 세포 분열 자체를 못 일으킵니다. 이 근육 있지 않습니까? 근육. 그거 이제 피. 그다음 혈관 조직 같은 게 혈관 조직. 그런 게 이제 직접적으로 뭐냐면 이게 영향이 적으니까 피부나 여기는 이제 근육이나 근육, 뼈나 아니면 뭐냐면 뭐 혈관 조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맨 끝 부분에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물학적 효과 B입니다. 저기서 이제 RBE라고 합니다. 저 RBE 생물학적 효과 B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뭐냐면 이제 B가 들어가면 바이오가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렇게 이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뭐 쭉쭉쭉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번 참고하시고 여기에 뭐냐면 RBE 값이 크기는 알파선이 제일 크죠. 이 부분을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러니까 X선, 베타, 감마 이거는 1.0입니다. 얘는 어떻게 됩니까? 20이었죠. 얘가 어떻게 됩니까? 5에서 20범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에 제가 이제 그림을 한 카트를 소개를 했습니다. 자, 알파 입자는 보게 되면 뭐가 됩니까? 판자, 골판지를 뭐가 됩니까? 갖다 대놓으면 통과하지 못하죠. 판자는 골판지. 그래서 종이를 통과하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베타는 어떻게 되면 통과하죠. 그런데 뭐냐면 알루미늄판에 걸립니다. 그죠? 그 다음 엑스레이 나오면 뭐냐면 엑스레이 이런 것들은 감마 같은 거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납까지는 뭐가 됩니까? 들어갑니다. 납을 통과하지는 못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중성자를 보니까 납도 통과해 버립니다. 그럼 뭐를 가지고 막아야 되느냐면 이거는 이제 파라핀 가지고 막아야 돼요. 파라핀. 그러니까 방호 시설을 뭐냐면 만들 때 핵이나 이런 걸로부터 안전해지려고 그러면 사실은 여기까지 다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방호 시설이 그만큼 뭐냐면 비용이 비싸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건 저걸 뭐냐면 한 번 해가지고 다 압니까? 모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저런 거 헷갈리면 제가 이제 방법을 고안을 한다. 이걸 하다 보면 우리 이제 회원님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뭐 만약에 그러니까 가르칠 때 직접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헷갈려 할 거다 싶은 거는 기발나게 이제 이 아이디어를 제공해 줍니다. EQ의 도사. 그래서 뭐냐면 이거를 EQ 도사가 만들어야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만들었나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판자, 그 다음에 알, 납, 파라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팔, 알루미늄을 안, 납을 파라핀을 파 이렇게 팔 안 아파 말 되지. 그 요거는 판자예요. 판자 골판지가 되고 판자고 요거는 뭐냐면 안 하니까 알루미늄이 되겠고 AL이 되겠고 이게 안 나파 이렇게 되면 안 나파 이렇게 되지. 안 아파 이렇게 합니까? 안 나파 이렇게 나 이게 뭐냐면 여기에 저절로 뭐냐면 이게 두원 법칙에 의해서 뒤로 딱 넘어오면 이게 뭐 나가 되죠. 안 나파. 그러니까 팔 안 아프다고. 그게 안 나파. 이게 뭐냐면 PB 납이 됩니다. 납. 파라핀입니다. 이 양초 같은 거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양초 같은 거, 파라핀. 자, 그러면 이제 팔 안 아파 했는데 뭘 했다는 거야? 팔이 안 아프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뭘 했지? 주사를 맞는데 팔 안 아프다 그러면 그건 말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까꿀로 이제 뭔가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갖다 타는 겁니다. 이게 거짓말이죠. 왜? 주사를 맞는데, 그러니까 여기다 주, 사, 바, 늘 이렇게 답니다. 팔 안 아프다. 주사를 놓는데 팔 안 아프다는 말이 거짓말 아니야.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야. 거짓말이니 거꾸로 가는 거지. 주사 바늘 찌르는데 얘가 팔 안 아프대. 그러니까 거꾸로 항상 이렇게. 그러면 요게 중성자예요. 중성자선이고 요게 사는 뭐가 됩니까? 엑스레이, 감마 이거예요. 엑스레이, 감마. 그 다음에 요게 바가 뭐냐면 베타선입니다. 이게 늘이 뭐가 됩니까? 알파입니다. 이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보십시오. 여기 중성자는 파라핀까지 왔죠. 그 다음에 뭐냐면 나까지 온 게 뭐냐 엑스레이나 아니면 뭐가 돼요? 감마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까지 들어온 게 뭐냐 베타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판자까지 그러니까 이게 판자도 뚫지 못하는 게 알파죠. 이게 뭐냐면 그림이 요 순서로 그냥 그대로 이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투과력이 좋고 나쁘고를 금방 알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투과력의 순서예요, 이게. 그쵸? 이건 투과력의 순서예요. 그냥 투과력의 크기는 이렇게 간다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쵸?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자, 생물학적 영향을 주는 건, 생물 영향을 주는 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뭐냐, 중성자는 요거, 그러니까 뭐, 이거 포함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보면, 알파, 이게 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냐면, 크기, 생체 영양, 이게 뭐냐면 커요. 알파 커요. 알파, 베타, 크고. 요게 뭐냐면 X, 감마. 이렇게 되겠죠? 그 중성자는 뭐가 되면 이거와 거의 비슷하게 간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이 얘를 뭐냐면 중간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끼워 넣으면 중성자가 이해가 되는 거라고. 예? 아이, 뭐, 기발나지 않습니까? 제가 개발해 놓고도 이게, 이게 진짜 흡족해가지고, 좋던데. 그래서 뭐냐면 팔 안 아프다. 이게 주사를 놓는데 팔 안 아프다. 이 거짓말이지. 그냥 까꿀로 딱 배열해버리면 금방 투과력과 뭐냐면 영양을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팔 안 아파 이게 판자하고 이걸 쭉 갖다 대놓으면 이게 이제 투과력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소화해낼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아시겠죠? 네. 잘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보건상의 영양입니다. 보건상의 영양이 있고, 골수, 임파구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쭉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는데, 특히 뭐냐면 고감수 조직이 요거, 그 다음에 고감수성 조직,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봐 두십시오. 이것도 이제 워낙 이게 많으니까, 뭐, 그러니까 간장, 폐장, 뭐, 그냥 연골부터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한번 난다고 됩니까? 이게.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나 싶어가지고, 한번 내가 이제 개발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 피폭의 영양입니다. 방사선 피폭의 영양 순서를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생골장간, 방근심피 이렇게 한문 같죠. 내가 뭐 어떻게 중국말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생골장간, 방근심피 이렇게 해가지고 요건 생식, 이거는 골수, 이거는 기타 장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간입니다. 간이 뭐냐면 장기보다는 어떻게 되면 간이 뒤쪽으로 가요. 그 다음에 방은 이게 그러니까 방이 뭐더라?
그니까, 유방. 나 이거 진짜. 유방입니다. 그 다음에 근이 근육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신경 조직이에요. 신경. 요게 피부예요. 해놓고도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생굴장관 방근심피. 그 제가 이제 해놓고는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안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내가 이거 해드리면 갖다 대놓고 열심히 풀어보셔야지 금방 탁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만 점검하지, 한 번 딱 해봤습니다. 솔직히.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교재를 한번 넘겨보시면 전리방사선의 방어 부분이에요. 저게 이제 외부 폭로에 대한 방어 원칙, 거리, 시간, 차폐, 저게 세 가지예요. 그 다음 내부 폭로에 대한 방어 원칙, 격리, 희석, 차단, 저게 세 가지입니다. 저 세 가지가 맨날 뭐냐면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시험 나오면 저거 아주 골치 아파져요, 저게. 그 다음 뭐냐면 여기에 최소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 작업의 최적화, 작업의 정당성,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방어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의 출제 빈도가 예상대로 높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실기 시험에서 저거 3원칙을 써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좀 해두는 게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요거를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왜 그 시기 가렸어?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 시기를 가렸어?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상대편이 네가 그러니까 왜 그 시기를 가려서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꼴을 나는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 내놓고 있으면 네가 좋아하는데 그래서 가렸다 이거지. 좀 그렇죠, 그죠? 좋아하면 보여줘야지, 그치?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냐면 자, 이게 왜가 뭐가 되느냐면 외부 폭로예요. 저 강의 듣고 한 개라도 뭐냐면 기억에 딱 남았다. 이거는 뭐 기발난 거예요, 제가. 이게 뭐냐면 거리입니다, 거리. 요게 시간, 거리, 시간. 가렸다고 그러잖아요. 차폐했다는 거예요. 이게 차폐입니다. 차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편이 이게 뭐가 됩니까? 내부적인 거죠, 그죠? 내부적인 거. 내부 폭로에 대한 방어 3원칙이에요. 내부적인 거는 어떻게 돼? 좋아한다. 왜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희극 같은 거 뭐. 슬플 희 이거 쓰고. 그 다음에 또 희 하게 되면 이게 슬프다고도 되지만, 또 이제 기쁨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기쁘리도 된다고, 희가. 네 좋아하는 꼴, 이게 이게. 희석이란 거예요. 좋아할, 기쁠 희를 쓴 거예요, 이게. 그래, 좋아하는 꼴을 차단하려고. 그 좋아하는 꼴을 차단한다. 이게 뭐냐면, 차단한다. 이게 차단이 여기 있죠? 그래, 이게 꼴이 뭐가 되나? 꼴이 격리입니다. 막는 거죠, 막는 거. 막는 거 차단. 그러면 이 둘을 섞어놨을 때 뭐가 딱 보입니까? 다른 거? 그렇죠. 좋아하는 꼬라지 못 보겠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이게 딱 그러니까 여기 보면 희석이 여기 있다, 희석. 여기 뭐냐면 격리, 이거 있죠? 여기 차폐는 여기 똑같이 다 들어갑니다, 여기.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요. 근데 희석과 격리가 여기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내부적인 것. 그러면 이해하겠어. 그건 이해하기는 뭘 이해를 해. 그러니까 뒤에 문제 나오면 못 푸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봐가지고는 이해하고는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왜 내 머리를 믿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내가 봤을 때는 이해한다고 내 머리가 뭐냐면 자신을 인정을 해버려요. 그냥 넘어가 버린다니까. 그래서 나는 너를 못 믿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더 뭐냐면 제어를 해주는 겁니다. 왜 그 시기 가려서 네 좋아하는 꼴을 차단하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하나 건지십시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강의가 어땠습니까? 재미있었습니까? 꽤 재밌거든. 꼭 그러니까 눌러주시고 좋아요. 그 다음에 이런 강의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듣지 않습니까? 산업위생에서 이런 강의 하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많이 퍼뜨려 주시고, 제가 이 강의는 잘하는데 그걸 못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회원님들 좀 저 도와주십시오. 예? 여기 뭐냐면 저기 블로그나 게시판 저는 뭐 그러니까 접근을 못하니까 그런 데 가서 이건 무료니까 그냥 편안하게 여기에 뭐냐면 유튜브에 이렇게 뭐냐면 강의하는 데가 있다 해가 좀 알려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좀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